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문 고정 강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전에 올린 영상들의 내용은 어렵지 않았나요? 이번에 볼 내용은 첫 번째 에피소드와 흐름이 연결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문호학이 편의 중심 주제는 학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성인이 배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주제로 하였다면 이번에서는 현인이 배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부분은 학이 사장의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장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한자를 살펴보기에 앞서 저 문장을 해석해 보도록 하지요. 증자가 말하였다. 나는 날마다 세 가지로 내 몸을 반성하노니 남을 위하여 꾀함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친구와 더불어 사귐에 믿음직스럽지 않았는가? 전수받은 것을 익히지 않았는가? 문장을 살펴보기 위해 문장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한자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은 일반적으로 일찍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한자입니다. 여기서는 성으로 쓰였습니다. 자는 첫 번째 에피소드에 등장했던 한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들 혹은 자식이라는 뜻으로 주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제자가 스승을 지칭할 때 쓰이는 호칭입니다. 글자대로 풀어본다면 증자라고 한다면 증 선생님 정도로 풀이해 볼 수 있지요. 이를 바탕으로 이 문장을 쓴 사람은 증자의 제자 중에 누군가가 이 글을 쓰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네요. 말은 나고 말하다 정도로 풀이되며 큰 따옴표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문에서 자주 나오는 글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글자가 나오면 굳이 글자 풀이를 하지 않겠습니다. 뒤의 일자와 모양이 매우 비슷하여 혼동하기 쉽지만 영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전후 맥락에 따라 두 글자를 구별하면 됩니다. 다음 글자는 오로 나를 뜻하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지칭할 때 쓰이는 한자입니다. 여기서는 나는 정도로 풀이하면 되겠네요. 일자는 태양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로 기본적 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날마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석 3자의 원래 뜻은 말 그대로 숫자 3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세 가지 정도로 풀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성은 두 가지 뜻과 소리가 있는데요. 이 글자를 성으로 읽으면 살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 뜻으로 일반적으로 쓰이는 한자어는 반성이 있습니다. 또 똑같은 글자를 생으로 읽으면 줄이다 혹은 생략하다 는 뜻을 가지며 이 뜻으로 일반적으로 쓰이는 한자어는 생략이 있습니다. 다음 오자는 앞서 나온 글자로 뜻은 같지만 해석되는 말이 조금 다릅니다. 이 글자는 뒤에 나오는 글자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나이로 풀이할 수 있어요. 같은 글자인데도 놓인 위치에 따라 우리말로 표현하는 말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우리말은 조사가 발달된 언어이고 한문은 조사가 발달하지 않는 언어체계입니다. 하다못해 영어처럼 격에 따라 문자의 형태가 바뀌기라도 하면 이해하기 편할 텐데 한문은 전혀 그렇지 않으니 철저하게 문맥에 따라 적절한 해석어를 찾아야 돼요. 이런 점들 때문에 한문이 다른 언어보다 배우기 어렵지요. 다음 글자는 할위자입니다. 이 글자는 한자급수 시험에서 하다라는 한 가지 뜻만 외우면 되지만 한문에서는 무려 약 30가지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한자급수 시험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한문에서는 매우 중요한 글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한자를 많이 안다고 해서 반드시 한문을 잘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자를 아예 모르면 한문은 아예 건드리지도 못하니 한문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한자의 뜻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죠. 여기서 할위자는 을 위하여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다음은 사람인 자입니다. 여기서는 다른 사람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다음은 꾀할 모자입니다. 이 글자는 말씀 어느 뜻으로 하고 암흑의 모자를 소리로 하여 결합된 한자입니다. 한자에는 이런 식으로 뜻과 소리가 결합한 글자가 대부분이니 한자를 공부할 때 이 점을 유념하여 공부하면 익히기 수월합니다. 다음 글자는 말 이을 이자입니다. 이 글자는 뜻에서 알 수 있듯이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말이에요. 이 글자는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그 용법을 자세히 다루었으나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 용법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 글자는 주로 그리고 그러나로 쓰입니다. 이 글자도 한문에서 자주 보이는 글자이니 그 용법을 정확히 익혀서 다음에 이 글자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정확하게 풀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성충자는 일반적으로 나라에 복종하고 충성한다. 그 뜻을 잘못 알고 있는 한자인데 이런 뜻은 근대에 이르러 일본에 의해 의미가 왜곡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곡된 충성충자의 뜻으로 이 대목을 해석하려고 하면 전혀 해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의 원래 뜻을 알 필요가 있지요. 이 글자의 원래 진심을 다하다, 최선을 다하다 라는 뜻으로 이런 뜻으로 해석하여야 이 대목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홍은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나왔던 글자입니다. 여기서는 문장 끝에서 하였는가 로 풀이되는 전미사입니다. 줄 여자는 대표적으로 주다, 와와 더불어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먼저 주다 로 쓰이는 한자어는 수요가 있네요. 와 더불어라는 뜻은 주로 한문에서 자주 쓰이는데 경우에 따라 더불어는 말은 생략하기도 해요. 여기서는 와 더불어라는 뜻으로 쓰였고 해석할 때는 와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겠네요. 붕은 모두 벗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벗은 다시 말해 친구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벗 붕자만 등장하였으나 여기서는 두 글자가 모두 나왔네요. 다음 글자는 사귀의 교자입니다. 이 글자가 쓰인 한자어는 앞에 벗 모자와 결합하여 교우라고 쓰이며 또 다른 한자어로는 외교가 있습니다. 믿을 신자 역시 자주 보이는 한자인데 이 글자는 사람 인자가 왼쪽으로 붙어 부수가 되어 인의 형태와 말씀 언어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글자는 한자의 뜻을 유추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 꾀할 모자와 대비되는 형태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콘텐츠로 다루도록 하지요. 옛 사람들은 이 글자를 진실함으로 하다 으로 풀이하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믿을 신자는 믿게 하다 는 뜻으로 믿었게 하다 혹은 믿음직스럽게 하다 로 풀이하면 되겠군요. 전할전자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한자인데요. 이 글자가 쓰인 대표적인 한자어로는 전달과 전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전수의 뜻으로 쓰였네요. 익힐 습자는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졌던 글자입니다. 옛 사람들은 이것을 바탕으로 익힐 습자를 새가 자주 날개짓하다로 풀이하였네요. 새가 나는 연습을 모습을 형상화한 글자지요. 이 윗부분에 기두자는 새의 특징을 딴 글자이고 흰 백자는 일백백자에서 한 획이 빠진 것이니 새가 완전히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새가 날개짓을 100번 해야 하는 것처럼 어떠한 지식이나 지혜를 완전히 익히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 담긴 글자입니다. 다음으로 증자가 말한 학, 즉 배움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1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살필 성자가 보일 겁니다. 이 글자는 이 구절에서 중요한 글자인데요. 말 그대로 반성한다는 의미죠. 반성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잘잘못을 돌아보는 것으로 증자가 자기 수양을 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기 수양은 유학에서 말하는 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에서 보이는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표시된 두 글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사항을 표현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사항은 바로 다른 사람을 다스릴 때도 지켜야 될 사항이니 이 부분은 치인, 남을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3은 두 가지 방향으로 풀이가 가능한데요. 익힐 습자를 핵심 키워드로 보아 전수받은 것을 익히지 않았는가? 로 보면 선생님께 배운 것을 복습하지 않았지 반성하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것으로 수기, 즉 자기 수양을 게을리 하지 않았는지 반성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또 전할 전자를 핵심 키워드로 보고 익히지 못한 것을 전수하지 않았는가? 로 풀이하면 선생님에게서 배운 지식 중에서 내가 완전히 소화하지 못한 내용을 제자들에게 전수하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것으로 교육으로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다음에는 학기 6장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